네, 오늘 6번부터 10번 풀어볼 겁니다. 네, 풀이 앞서서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구독자 수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 기능이 이제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공지하기도 편안하고, 동영상 업로드 날짜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를 좀 댓글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채널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6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퀴즈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수를 고르라고 합니다. 총 20명이 있고요. 등급은 4개로 구성이 되고 갑, 을한테 축하를 해줍니다. 비약적으로 올랐던데 3단계나 변한 주무관은 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C에서 S가 됐다는 거네요. 3단계 변한 거 한 명 있고요. 평가 방식을 많이 바꿨다며 작년이랑 똑같은 등급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변동 없는 애는 한 명밖에 없고요. 한 단계 변한 애는 두 단계 변한 애보다 2배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변한 애는 몇 명이네? 라고 하네요. 그러면 변동하지 않은 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변한 애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이제 MEC 원칙에 따라서 중복 없이 빠짐없이 모두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등급이 변하지 않은 애는 한 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 단계 변한 애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변한 애를 EX라고 두고요. 두 단계 변한 애를 X라고 둡시다. 두 단계 변한 주목한 수의 2배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둔 거고요. 얘네들을 다 더한 3x 플러스 2가 총 20명이 된다는 거고요. x는 6이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x니까 총 12명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7번입니다. 간만에 약간 복잡한 규칙이 나왔는데요.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다음에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를 먼저 보면요. 무르리와 푸타의 친손자는 얘와 결혼할 수 있다. 친손자, 외손녀, 친손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반드시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 갑니다. 남자는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고 여자도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표는 결혼할 수 있는 부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어떤 부족이 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이파이는 카포터와 결혼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남자면 무르리, 여자면 마타가 되는 거네요. 모든 부족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부족이 1대1로 대응한다. 즉, 이 표만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부터 천천히 봅시다. 무르리와 뿌타의 친손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인 거예요. 친손자는. 무르리와 뿌타의 아들의 아들. 이파이의 아들은 다시 무르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친손자는 이게 무르리는 뿌타와 결혼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파이와 카포타의 친손자는 이파이와 카포타의 친손자. 아들의 아들. 다시 이파이가 되는 건데 구피이다. 구피가 아니고 이파이가 돼야 됩니다. 니은 날려버리고요. 그럼 이제 리을만 판별하면 되거든요. 구피와 이파타의 친손녀는 그러니까 아들의 딸이 되는 거죠. 구피와 이파타의 아들, 군보의 딸, 카포타네요. 무리르와 결혼할 수 있다. 카포타는 이파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한번 해볼게요. 군보와 마타의 외손녀, 즉 딸의 딸이죠. 군보와 마타의 딸, 카포타의 딸, 마타네요. 카포타가 아니라 마타가 돼야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일부터 6일까지 지역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판매된 총 판매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규칙이 나와 있어요. 당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라는데 당일 못 판거든요. 판매가에서 20%를 할인해서 다음날 팝니다. 농부갑은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100개씩 수확을 하고요. 공급을 합니다.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수확의 당일 판매가는 개당 10,000원이에요. 2월 되면은 이제 20% 할인되니까 8,000원입니다. 이거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고, 아래와 같다. 단, 수확 당일에 판매되지 않은 거는 다음날 모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2월 된 거, 그 다음에 당일에 판매된 거를 기준으로 좀 적어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2월 된 게 0개고요. 당일 판매가 80개죠. 그러면은 둘째 날에는 나머지 20개가 2월이 됐겠고요. 100개가 팔렸으니까 당일분에서 이제 80개가 팔린 거고, 그럼 또 20개가 남겠죠? 근데 110개 팔렸으니까 당일분에서 90개가 팔리고, 여기 10개, 90개, 또 10개, 90개, 남은 10개는 마지막 날에 이제 판매되고 끝이 납니다. 이러면은 이제 판매량을 모두 구한 거고요.
요거 다 더해서 1만원 곱해주고 요거 다 더해서 8,000원 곱해주고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정답은 3번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기 보면은 뒷자리만 2, 4, 6, 8, 0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당일 판매분은 만원 단위, 즉 어쨌든 끝자리가 0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2월 판매된 것만 고려를 좀 해보자고요.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해서 총 여기서 7개, 7이 나오고요. 여기 7, 8에 56 하면은 뒷자리가 6으로 끝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으로 간단히 구할 수도 있었어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A부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는 가구 대상으로 비례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려고 한대요. 전기는 5, 도시가스는 1을 사용할 때 2kg의 CO2가 배출이 돼요. 전기는 1당 사용요금이 20원, 도시가스 1당 사용요금은 6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2kg를 절약하기 위해서, 2kg를 배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기는 5kW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뭐 단위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아무튼 도시가스는 1세제곱미터 이만큼을 이제 절약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비용은 100원이고요. 이거는 6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를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억, 매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12,000원씩 부담하는 가구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도시가스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보다 적다라고 합니다. 12,000원이잖아요. 얘도 12,000원인데, 그러면 이제 단위가 120,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6 나눠가지고 200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2kg 곱하면은 이제 240이고 여기에 2kg 곱하면은 400이 되는 거니까 도시가스로 인한 배출량이 더 크네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다 계산하지 않아도 어쨌든 같은 12,000을 얘는 100으로 나누는 거고 얘는 60으로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당연히 이 도시가스 작은 걸로 나누니까 얘가 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세하게 풀이를 한 거고요. 니은 매월 전기를 5만원, 도시가스를 3만원 부담하는 가구는요, 배출량이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칸이 약간 협소하긴 한데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니은 5만원이면은 이제 100원으로 나누면 500이죠, 단위가. 3만원도 60으로 나누면 단위가 500입니다. 그래서 같다, 맞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제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디귿. 전기 1을 절약한 가구는 도시가스 1을 절약한 가구보다 많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아니죠. 전기 5에 2kg니까 1이면은 2kg가 아니라 0.4kg가 되는 거고요. 도시가스 1은 2kg를 그대로 이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도시가스를 절약했을 때 포인트를 더 크게 받겠죠. 네,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10번입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봐야 될 게 3개나 있고요. 저희는 상황을 좀 먼저 볼게요. 아래 표는 지자체 A에서 C가 설립하려는 박물관 미술관과 건립비를 나타낸 거다. 건립비를 보면은 이렇게 부지 매입비랑 건물 건축비로 나눠지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를 보겠습니다. 갑을 국비 지원 없이 설립한대요. 그러면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을 박물관이 적정으로 판정될 경우에 최대 32억까지 국비 지원. 병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그 다음에 2020년 하반기 이 3번 연속 사전평가에서 모두 부적정이면요, 박물관에 대해서 2021년 상반기 사전평가 신청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올라갑니다. 지자체는 이런 걸 설립할 경우 땡땡부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평가는 상하반기에 진행을 하고요. 뭐 신청 기한이랑 평가 기간은 이건데 어차피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적정이나 부적정으로 판정을 하고요. 여기부터 좀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3회 연속 사전평가 신청해서 모두 부적정. 이거 디귿에 대한 얘기고요. 그 박물관 미술관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1년 상하반기 둘 다 사전평가 신청을 못하겠네요. 예,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 사전평가 결과 적정으로 판정이 되면요, 지자체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최대 4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니은의 사례죠. 을박물관 부지 매입비 제외하고 이 건물 건축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40억의 40%는 16억이죠. 이게 함정이었고요. 니은 틀렸고.
그럼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기억도 한번 봅시다. 사전 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국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세우려면 설립하려면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사실 문제를 풀고 맞냐 틀리냐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풀이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의 풀이법과 제 풀이법을 비교하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